어떤 공정의 자율 운전에 사용할 수 있는 광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공개되어져 있는 코드를 설명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했었던 모델 Safe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문들 보여드리고 결국은 이 DDPG라는 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거쳐가는 기술로서 DQN, 액터 크리틱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통합을 해서 DDPG라는 것을 제안을 했던 거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순서로 설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코드 설명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좀 활용을 하면서 세이프티를 개런티해 줄 수 있는, 즉 안정성하고 제한 조건을 고려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하면서도 불확실성 하에서도 이제 안정성과 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던 걸 간략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광학습은 최적성에만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하다 보면은 막판에 가서는 이제 안정성이 개런티가 된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적성을 점차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 컨셉을 제안을 했고요. 제한 조건을 이제 고려하기 위해서 최적화 기법에서 좀 활용이 되는 버려 펑션이라는 걸 좀 도입을 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어떤 값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예측해 줄 수 있는 또 모델을 활용을 해서 불확실성을 고려한 상태에서도 안정성과 제한 조건을 만족해 줄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학습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어떤 시스템이 있고요. 이 시스템은 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델을 알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블랙박스 모르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강학습은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의 액션을 취해보고 그 액션의 결과값으로 상태 변수값 혹은 측정값 그것만 가지고서 이제 최적의 제어 정책을 학습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뭘 최적화를 하고 싶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꽤 먼 시간을 바라봤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보상들이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 짧은 순간에 어떤 보상이 최대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충분히 긴 시간 동안의 보상. 앞으로 쭉 흘러갈 거잖아요. 시스템이 쭉 사용이 될 건데 그 시간 동안에 보상이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 요거를 최대화할 수 있는 폴러시, 정책, 최적 폴러시를 학습하는 것이 바로 강학습 기법이다. 상태 변수의 함수로서 제어 입력이 결정이 되는데, 즉 지금 상태를 보고 내가 어떻게 제어 입력을 줘야겠다 라는 게 결국은 상태 변수의 함수로서 제어 입력이 표현된다는 의미인데, 이 함수를 바로 뉴럴넷과 같은 AI 모델들로 학습을 해보겠다.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을 해보겠다. 그게 강학습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보를 보고 지금 돌이 놓여져 있는 걸 보고 내가 어디에 돌을 놔야겠다. 그거를 함수로서 학습을 해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정책이라는 건 뭘 최대화하냐? 내가 앞으로 쭉 더 가면서 이길 수 있는 뭔가 확률,
이겼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보상값들, 그거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얘가 학습이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모델 예측 제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미래를 모델로 열심히 예측을 해요. 제어 입력에 따라서 트라젝토리가 달라질 건데, 상태 변수가 변하는 그 궤적이 달라질 건데, 그걸 열심히 예측을 해요. 그 중에서 그 미래의 그 트라젝토리로부터 보상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보상이 최대로 될 수 있는 제어 입력 시퀀스를 찾아주게 됩니다. 근데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 최적의 제어 입력을 따라서 이 보상값이 어떻게 된다라는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 한 스텝만 예측하고 그 뒤에는 그 밸류 펑션을 사용을 하면 돼요. 이 밸류 펑션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부터 액션 어떻게 취하면 미래에 어떻게 되고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어떻게 된다 라는 걸로부터 현재 시점에 넣어줘야 되는 제어 입력 최적값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최적화 기법으로 풀던 문제를 이 reinforcement learning은 이 학습을 통해서 실시간 필요한 개선 로즈를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모델의 오차, 기존 제어, 모델 예측 제어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가지고서 열심히 미래를 예측을 하는데 그 보상값을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스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로 모르던 uncertainty, 불확실성, 모르던 부분 그런 것들까지 학습이 되어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최적 제어 입력을 디시전 내리게 된다. 그래서 이 밸류 펑션이라는 걸 학습하는 방법론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있고 뒤에서 보여드릴 폴리시를 바로 학습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뭐냐면 최종 루트를 뒤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데 이 경로 위에 적혀져 있는 게 드는 비용인 거예요. 이 비용을 최소로 하면서 B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경로를 찾을 때는 거꾸로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풀어보겠습니다. B에서 B로 도착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출발한다 그러면 뭐 밑으로 갈 수밖에 없죠. 경로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4만큼 든다 적어 놓는 거예요. 여기로 오는 순간 밑으로 가고 그때 드는 코스트가 4라는 거예요. 이 지점을 보죠.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위밖에 없고 여기 오는 순간 위로 가고 그때부터 드는 비용은 2라고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얘를 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위로 가면 1 플러스 4만큼 코스트가 들어요. 즉 위로 가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4인 거예요. 5만큼 코스트가 들죠. 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가면 1 더하기 2만큼의 코스트가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경로는 어디겠어요? 이쪽이겠죠. 코스트가 적게 들어야 되니까. 최적 경로를 따라갔을 때 코스트를 저장을 해놓는 거야. 3이라고 저장을 해놓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가면 2만큼 들고 여기서 더 가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미 최적 경로를 따라갔을 때 드는 코스트가 3이라고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로 밑으로 가면 5만큼이 드는구나. 2 플러스 3이구나. 위로 가면 4 플러스 6이구나. 어디로 가야겠어요? 밑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또 최적 경로를 따라갔을 때 되는 코스트 2 플러스 3, 5라고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저장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찾아가면 되냐? A 지점에서 시작할 때
한 스텝만 예측하면 된다. 1 플러스 5, 3 플러스 5. 어디로 가야겠다? 위로 가야겠다. 여기로 오는 순간 또 한 스텝만 예측하면 된다. 4 플러스 6, 2 플러스 3. 밑으로 가야겠다. 쭉쭉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지금 한 작업을 수식으로 적어볼게요. 내가 지금 XK라는 지점에 있어요. 이 지점에 있어요. 요 지점이라 그러죠. 지금 XK 요 지점이라 그럴게요. 요 지점에서 최종 루트를 따라갔을 때 드는 코스트를 표현을 한 거야. 요 3이라는 걸 표현을 해놓은 거야. 얘는 3이라는 걸 표현을 해놓은 거다. 이 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위로 한 스텝 가보고 드는 코스트, 밑으로 가는 경우 또 드는 코스트, 그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최소인 L을 적어놓은 거죠. 즉 제어 입력을 살펴봐요. 위아래 살펴봐요. 그것 중에 요만큼을 최소로 하는 제어 입력을 찾아서 대입한 목적 함수값인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위로 간다 그러면 목적 함수값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4. 다음 상태값 여기 지점 갔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최종 루트를 따라갔을 때 또 코스트 그걸 의미하는 거니까 위로 갔을 때 이제 목적 함수는 1 더하기 4. 아래로 갔을 때 목적 함수는 어떻게 된다? 1 더하기 2다. 최적 제어 입력 얘구나 찾고서 그때 목적 함수 값이 바로 얘가 된다. 그래서 3. 요 수식이 왜 만족이 되는지 알겠죠? 요 수식이. 지금 상태에서 한 스텝 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저장된 거 보시면 되고 한 스텝 가고 저장된 거. 그 중에 이제 최소인애를 여기다 저장하기로 했죠. 최소인애를 저장했다. 이게 바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성립을 하는 수식이 됩니다. 반드시 성립을 하는 수식이요. 당연하죠. 여기 가서 당연히 일로 가야지. 딴 데 갈 리 없잖아요. 여기서 시작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당연히 최종 루트 따라서 들어갔다는 거야. 당연히. 딴 데로 가면 코스트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최저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스텝만 예측해보고 그 이유는 최종 루트 이미 찾아놓은 거 그거 따라갈 때 그 코스트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반드시 만족되는 이퀘이션이다. 제어 입력 찾으려면 어떻게 한다? 한 스텝 예측하고 그 다음 우리 코스트 정보 저장해 놓은 거 요거를 이제 최소라는 목적 제어 입력값 그걸 사용하면 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value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요 V를 value function이라 불러요. value function. 얘 같은 경우에는 state action value function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state action value function. 얘는 뭐냐면 지금 상태에서 내가 액션을 위로 취했을 때 코스트 값과 최적 코스트 값과 지금 상태에서 내가 액션을 아래로 취했을 때 최적 코스트 값 그걸 따로 저장을 해 놓은 거야. 따로 저장을 해 놨다. 그래서 저걸 또 이제 설명을 해보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이 지점이라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액션을 위로 취하면 어떻게 된다? 위로 취하면 드는 코스트가 1 더하기
4라는 거야. 최적을 따라가는 코스트잖아요. 최적으로만 툭툭툭툭 넣어서 하는 코스트. 그래서 이 부분과 얘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U를 최적으로 찾아서 사실 넣어주니까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4여서 요 지점에서 위로 액션에 대해서는 5라고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사용자가. 5라고 저장을 했어요. 그 지점에서 아래로 갈 수도 있죠. 아래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장이 됐겠어요? 1 더하기 2라고 저장이 됐겠죠. 3이라고 저장이 되어져 있죠. 결국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를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이 지점에 오는 순간 위, 아래에서 두 가지 정보를 따로따로 저장을 해놓은 거죠. 이런 걸 학습을 하고 나면 제어입력 어떻게 디시전 내리면 돼요? 얘를 흔들어 봐서 지금 지점은 결정이 되고 지금 상태값은 결정이 됐고 얘를 흔들어 봐서 가장 좋은 애 뱉어주세요. 어디 뱉겠어요? 3, 5 중에서 작은 애 5 아래로 가라 라고 뱉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컨셉과 요 수식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 컨셉과 수식들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스스로 따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그림과 함께 잘 따져보세요. 그래서 이 Q 펑션이라는 건 이런 등식을 만족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기억을 하세요. 얘도 이걸 만족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얘가 학습이 되면 최적 제어 입력은 이렇게 풀어서 순간 최적 학습을 살짝 돌리는 거 살짝 한 스텝만 예측하고 미래 정보는 얘를 쓰는 거예요. 얘는 뭐 한 스텝 예측도 안 하고 그냥 제어 입력 이것저것 넣어봐서 찾아버리는 거예요. 얘만 학습이 돼 있으면 제어 입력 이렇게 디시전 내리면 되는구나. 얘를 어떻게 학습을 하냐? 얘는 이 등식을 만족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등식 이 성립하도록 Q를 학습을 해요. 이 등식이 성립하도록 Q를 학습을 한다. 요게 뒤에 가서 명확해집니다. DQN 쪽에 가서 DQN은 결국 요 Q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명확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제어 입력은 뭐 지금 상태값의 함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요 함수를 그냥 다이렉트하게 학습해버리겠다. 폴러시를 그냥 학습을 하겠다. 폴러시를 학습을 할 거다. 요거 뉴럴넷으로 도입을 하는 거야. 뉴럴넷으로 도입을 하는데 우리 목적 함수가 있겠죠. 어떤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 입력 학습을 하는 거야. 요 패러미터로 목적 함수를 편미분을 합니다. 편미분을 해서 목적 함수를 미니마이제이션 하고 싶으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향으로 여기 안에 있는 패러미터를 쭉 업데이트 해 나가고 극대화하고 싶으면 얘를 최대화하고 싶으면 그레디언트 에센트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 패러미터를 쭉 업데이트 합니다. 폴러시 그레디언트 다른 게 아니라 목적 함수를 우리 폴러시 안에 있는 패러미터 우리가 추정해줘야 되는 거죠. 학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얘로 편미분할 정보를 쓴다. 그래서 폴러시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해서 얘를 다이렉트하게 학습한다. 얘를 다이렉트하게 학습할 건데 목적 함수를 최소화, 최대화하면 하는 방향으로 이제 요거의 패러미터를 업데이트한다. 그 개념이 됩니다. 근데 액터 크리틱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었던 밸류 펑션과 액터 그러니까 요 폴러시에 대한 뉴럴넷도 있고 요 목적 함수를 근사해주는 밸류 펑션도 있는 거예요.
뉴럴넷이 두 개인 거야. 액터와 크리틱, 평가해주는 애. 액터는 액션 취하는 애. 요 액터의 패러미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밸류 펑션을 액터의 패러미터로 편미분을한 정보를 가지고서 쭉 업데이트를 한다. 밸류 펑션, 이 목적함수 잘 근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근사한다? 앞에 봤었던 그 등식을 만족하도록 뭔가 업데이트를 하겠구나. 밸류 펑션을 또 업데이트 하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디테일하게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DQF 2015년 네이처에 나온 논문이 되겠고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도입을 함으로써 Q 네트워크 학습에 어려웠던 점을 해소를 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DQN 같은 경우에는 이 Q 네트워크라는 것을 학습을 해서 제어 정책 결정에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어쨌든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문제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적어뒀어요. 근데 이 Q 네트워크는 이 등식을 만족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이거를 빼줬을 때 이꼴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이 오른쪽에 있던 걸 빼줬을 때 이 차이의 제곱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의 제곱을 최대한 줄여서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뉴럴넷을 도입을 하고 Q에 대응되는 뉴럴넷을 도입을 하고 그 뉴럴넷의 패러미터는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요걸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걸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 주어지고 얘를 이제 결정변수로 보고 제어입력의 결정변수로 보고 이걸 목적함수로 보고 최대화 문제를 풀면은 이제 액션을 디시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벨만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저걸 만족하는 Q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식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 Q를 학습을 할 때 어려웠던 점이 뭐였었냐면 얘를 이제 학습을 하는데 여기가 어떤 데이터, 고정되어져 있는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얘를 업데이트 하다 보면 여기도 같이 업데이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겟 값을 맞추려고 막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달아나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타겟도 같이 움직여서 러닝이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쪽 부분에 사용되는 Q 펑션, Q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종종 복사해서 오겠다. 요 Q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 Q 학습하고 있는 거를 종종 복사해서 오겠다. 여기 뉴럴 네트워크 있고 여기 뉴럴 네트워크 있고 이 패러미터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every C steps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번마다 복사해 오겠다. 얘 업데이트 10번 하면 그제서야 얘 업데이트 한번 하고. 그래서 요 타겟 네트워크와 Q 네트워크를 분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강학습 같은 경우에는 액션을 취하고 데이터 얻고 액션 취하고 데이터 얻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돼요. 데이터를 얻어가면서 학습을 하게 돼요.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왕창 갖고 있으면은 학습이 쉬운데 데이터를 얻어가면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만 쳐다보면 이상하게 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데이터를 얻어가면서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해놨다가 랜덤 샘플링을 합니다. 랜덤 샘플링 한 걸로 학습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샘플 코릴레이션, 시간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수집하는 걸 그대로 학습을 시키면 국소 영역에만 잘 맞는 걸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리플레이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저장을 해놨다가 랜덤 샘플링을 해서 좀 넓은 영역을 모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익스플레이 리플레이 버퍼에 이렇게 저장을 한다. 현재 상태에서 액션 이거 취했더니 얻어지는 보상이 이 정도였고 다음 상태 값이 이거였다. 다음 상태에서 또 액션 이렇게 취했더니 얻어지는 보상 값이 이거고 다음 상태 값이 이거다. 이걸 저장을 하고 랜덤 샘플링을 한다는 거예요. 랜덤 샘플링 해갖고 우리 목적 함수 미니마이제이션 한다. 목적 함수 미니마이제이션 한다. 그래서 DQN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Q 네트워크라는 요 뉴럴넷을 학습을 하는데 얘에서 이제 요 문제를 풀어서 액션을 취해요. 근데 종종 이제 랜덤한 액션을 취하기도 합니다. 익스플로레이션을 위해서. 그럼 다음 상태값과 보상을 측정되는 데이터로부터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랜덤 샘플링해서 요걸로부터 요 목적 함수값 만들어 갖고 이 목적 함수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Q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합니다. 이 타깃 값이 계속 변동되는 게 싫기 때문에 요 패러미터는 종종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게 이꼴 0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Q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된다. 액터크리틱. 액터크리틱 방법은 뭐냐? 폴리시 그레디언트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 함수 자체를 학습을 해버리는 거야. 요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폴리시 펑션을 자체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결국 이거를 최대화하는 폴리시 펑션이다. 뭐겠느냐? 이 액션에 뉴럴넷을 도입을 하고 뉴럴넷의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근데 그 웨이트 값을 어느 방향으로 업데이트하냐면 바로 이 목적 함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할 때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썼다 그러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향을 썼다 그러면 이걸 최대화할 때는 그레디언트 에센트 방향, 즉 그레디언트 방향 자체를 쓰게 된다. 어쨌든 뭐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느냐? 이 목적 함수를 제어 입력 안에 있는 폴러시 안에 있는 뉴럴넷의 그 패러미터로 편미분을 해서 구하게 된다. 근데 이 목적 함수는 이제 또 근사를 해놔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미래에 한참 길게 어떻게 되어져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또 뭐라고 하냐? 크리틱 네트워크라는 걸 도입을 하게 된다. 이 목적 함수를 근사하는 밸류 펑션을 또 도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목적 함수라는 것은 미래에 꽤 길게 지금 액션을 따라서 액션 폴러시를 따라서 꽤 길게 그 얻어지는 보상값을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폴러시의 패러미터, 뉴럴넷의 패러미터는 이 목적 함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여기가 플러스 해서 그레디언트 에센트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것저것 적혀져 있는 게 이 목적 함수를 요 패러미터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러시가 스토캐스틱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시스템도 확률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트라젝토리로 움직일 때 보상값 그리고 그 트라젝토리로 움직일 확률을 곱해서 평균을 낸다. 몇 개의 무한대를 사실 더해주는 건데 뭐 몇 개를 더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평균을 내준다. 트라젝토리 몇 개 뽑아서 평균을 내준다. 얘를 이제 패러미터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려고 합니다. 편미분을 하려고 하면 이게 이 적분 안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고요. 적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적분 안에서 이 곱셈이잖아요. 곱셈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리고 또 이 확률을 미분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곱하고 나누고 똑같은 거 곱하고 나누고 하기 때문에 별게 없는데 이 부분이 바로 로그 P를 편미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로그 P를 미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로그 P를 미분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 미분 들어가는 게 결국 얘네들 미분들을 곱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게 결국은 요 녀석을 곱하는 형태가 된다. 저 녀석을 곱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정확히 요게 요 P 대신에 지금 들어가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요만큼을 편미분하는 거 요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적어주게 되고요. 여전히 얘는 그 트라젝토리를 따라갈 확률이기 때문에 그런 트라젝토리를 여러 개 더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평균을 냈다. 평균을 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한 평균이다? 이쪽 부분에 대한 평균이다. 이쪽 부분에 대한 평균. 근데 로그 A 곱하기 로그 B 이거는 뭐예요? 로그 A 더하기 B가 되니까 얘가 서메이션으로 변경이 되게 된다. 서메이션으로 변경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어떤 트라젝토리를 하나 따라갈 때 확률이 요만큼 그 트라젝토리를 따라갈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이만큼 그런 트라젝토리를 여러 개 고려를 한다. 서메이션을 한다. 즉 평균이다. 우리 요 액션을 따라서 움직였을 때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의미하는 식이다. 얘를 이제 세타로 편미분을 하자. 플러스 안에 있는 요 세타 패러미터로 편미분을 하자. 편미분을 하면 요 적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적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얘는 이미 디시전 내려진 액션들이 쭉쭉쭉쭉 들어가는 거고요. 쭉쭉쭉쭉 들어가는 거고 요 확률이 요 세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요 세타에 영향을 받게 돼요. 어쨌든 요만큼을 편미분하는 걸 요 수식을 활용을 해서 정확히 요 P자리에 갈아 꼈다. P자리에 갈아 꼈을 뿐이다. 다시 한번 보면 여전히 얘는 그 트라젝토리를 따라갈 확률이고 요만큼을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표시는 앞으로 빼주고 요만큼에 대해서 이제 로그 A, B는 로그 A 더하기 B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네요.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한 건데, 우리가 모든 데 가볼 수 없으니까, 몇 개, n개의 트라젝토리를 이제 평균을 내는 형태라는 거예요. n개의 트라젝토리를 평균을 낸다. 그리고 이 부분을 뭐 추가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액션을 취하고, 그 다음 상태가 요거면, 여기서 또 이 액션을 취할 확률, 뭐 이런 식으로 곱해지는 거예요. 즉, x1, 스테이트가 1일, s1일 확률, 거기서 요 액션을 취할 확률, 이 두 개가 취해졌을 때 s2가 다음 상태 값이 그게 됐을 확률, 거기서 또 이 액션을 취할 확률, 이런 것들을 막 곱한다는 거야. 확률들을 곱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미분을 도입을 하게 되면 로그 곱하기이기 때문에 쫙 펼쳐지겠죠. 쫙 펼쳐지는데 이 세타의 영향을 안 받는 이런 애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야. 이런 애들은 다 없어진다. 액션 쪽에만 요 세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없어진 애들 다 날리고 다시 곱셈으로 바꿔놓은 거야. 다시 곱셈으로 바꿔놨다. 그래서 뭐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걸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복잡하긴 한데 나중에 이제 코드를 또 가보면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알아서 계산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그레디언트 에센트 방향으로 액터의 패러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된다. 패러미터를 업데이트한다. 근데 이만큼 미래 꽤 긴 시간에 리어드를 표현을 해줘야 된다. 표현을 해줘야 된다. 저걸 이제 근사하는 게 크리틱 네트워크다. 크리틱 네트워크다. 그래서 요만큼 지금 시점부터 꽤 먼 미래 동안에 얻을 수 있는 보상, 이걸 학습하는 게 이제 크리틱 네트워크고, 요걸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업데이트하는 게 액터 네트워크 학습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요 크리틱을 학습을 하고 그 크리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에센트 계산해서 업데이트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조금 뭐가 변동이 됐죠. 조금 뭐가 변동이 됐는데 어드밴티지라 그래서 지금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뭐 만이라고 쳐봐요. 만. 앞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만. 근데 이 만이라는 숫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 뭐 만, 2만 이런 식으로 플러스 쪽으로만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못하면 뭐 9천 뭐 이런 식으로 꽤나 큰 보상값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 기준값을 좀 변동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이게 플러스 값이 나오고 못하면 막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어드밴티지 뭐 이런 식으로 항을 변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극대화하긴 하는데 이게 만, 2만 못해도 뭐 9천 이러면 학습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인 또 얘의 평균적인 전반적인 값을 계산을 해서 빼줘요. 이걸 어드밴티지로 해서 학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드밴티지로 해서. 그래서 잘하면 평균보다 잘하면 플러스, 평균보다 못하면 마이너스. 이러니까 학습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 액터의 패러미터를 업데이트하겠다. 그게 이제 액터 크리틱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액터 크리틱 방법. DD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터 크리틱 방법하고 DQM 방법을 통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액터 크리틱, 액터 네트워크도 있고 크리틱 네트워크도 있다. 액터 네트워크는 결국 크리틱 네트워크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학습을 하고 크리틱 네트워크는 별게 아니라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이제 근사를 해놓은 건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뭐였다? Q 네트워크였다. Q 네트워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상값을 근사해놓는 함수다. 그걸 학습할 때 DQM 방법론을 쓰겠다. 그게 이제 DDPG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번째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고 코드까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